수일간 계속 여진이 계속되는데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제각각이 난 상태. 그러니까 뭐 재론의 여지 없이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경수 복권 당첨된 거죠. 아, 복권이 복권이다. 그 복권이 그 복권이다. 뭐 어쨌든 복권 됐습니다. 네. 아, 나도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복자였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뭐 아까도 하셨지만 네네.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야권 후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또 얼마나 정말 그 많은 우연과 또 필연이 겹쳐야 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복권되자마자 거의 무슨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잠룡 중에 한 사람으로 반열에 오르는 것처럼 됐어. 아,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네네. 얼마나 좋았으면 네.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복권보다는 사면이 더 좋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사면되지 않았으면 네. 김경수는 그때로부터 5개월을 더 깜빵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5개월 먼저 풀려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깜빵에 5개월 더 있고 없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복권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막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네네.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어도 무지무지하게 좋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도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그냥 물씬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그만큼 복권이 김경수한테는 아주 그 목마른 거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복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상한 행동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애써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아니, 처음부터 사면됐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사면됐을 땐 또 사면 불원서 원하지 않는다는 네네. 글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지난번처럼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것만 명심하면 좋겠고요. 저도 토를 하나 달면 네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큰 보탬이 돼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귀감이 될 거예요. 아, 좌파 진영에서도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그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귀감이 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작 행위, 그것도 유력한 정치인이 또 유력한 후보의 수행 실장이었다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면 큰 벌을 받고 또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역할이야말로 보탬이 되는 역할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수그러졌어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헤아리겠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글쎄요, 이렇게 쉽게 좀 이야기하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앞으로 그럼. 안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비비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반성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즉발적으로 했어요. 거의 시간차도 아직 외국에 있지 않나? 지금 안 독일에 돌아갔잖아요. 있어요. 독일에 네네. 있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시간 서로 다르잖아요. 시간대가. 그런데 이게 우리 국무회의 의결하는 것도 기다렸나 보지. 기다리고 네네. 제가 하는 시간도 기다렸나 보지. 네네. 이렇게 총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잘했다 못했다 윤리적인 어떤 문제 이제 좀 차치하자고요. 네네. 보현수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이런 분석을 조금 해보는 게 좀 더 전 보탬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런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원래는
보통 사면 그러면 사면에 담긴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의미나 혹은 또는 분석을 위해서 사면될 사람들을 일단 다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네네. 근데 사면 되고 봤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딱 봤더니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이 55명이나 돼. 그리고 여기서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그런 그 지자체,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29명이나 돼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김경수만 빼놓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계열이더라. 그래요? 예. 네네. 1대 28이더라. 네네. 그리고 사실 보면 따로따로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예를 들면요? 뭐 원유철, 오선 의원이잖아. 원유철. 5선 정도 되면 사실 또 그리고 또 이게 위성정당 대표까지 뭐 했잖아요. 어쨌든. 원유철. 그 다음에 또 얘기될 수 있는 사람, 신하경이나 박종이라는 사람도 네네. 뭐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신하경도 그렇고 노철래는 그렇다 치고 또 염동열이라는 사람도 당 원내대표도 하고 당직자 사명을 다 했던 사람이죠. 네네. 강원 평창 지역 염동열 뭐 이 따지고 보면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눈길을 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있어요? 3명의 경찰청장 조현호, 네네. 이철성 그 다음에 강신영 아니 강신명 이 세 사람이 연달아서 사실 앞서간 이지성이 경찰청장을 했거든요. MB 때. 네네. 근데 이 세 사람도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 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물론 이제 29명 중에 되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혹은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경찰청장들도 다 20대 국회 선거에서 네네. 댓글 사건으로 옷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하나로 나머지 문제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묻혔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면 김경수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이게 의도가 있다면 성공한 네네. 거예요. 성공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약에 묶어서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김경수 같이 화제가 될 수 있는 사람 말고 네네. 없고 이런 사람들만 몇 사람만 만약에 사면을 한다. 네. 민주당이 난리가 나고 한 며칠 동안 네네. 이거 봐라 적폐들 또 뭐 다 내준다부터 시작해서 댓글 거봐라 댓글 공작했던 사람들을 다 내줄 수 있느냐. 네네. 마치 지금 6,000개 국힘 단계에 올리듯이 네네. 개딸들부터 시작해서 전대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원유철 다 유명한 분이죠. 뭐 안종범, 현기환, 조현호, 최동열 막 이런 사람들 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사면 복권 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건가? 플러스가 되는 건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가 없이 이게 진짜 탕평책이다, 통합이다 한다면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이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이런 거를 노린다면 또 자신의 지역구들에서 영향력을 노린다면 지금 이분들이 있었던 당협의 당협위원장들은 전부 다 거의 청년 세대들이에요. 네네. 그 청년 세대들의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이분들이 나와서 다시 지금 선거에 뛰어들려고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저만 해도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사면 복권 되셨어도 그냥 집에만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잘 됐다, 잘 돌아왔다, 진짜 이런 분들이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이분들 중에 50% 이상 거의 한 15명 정도 제가 듣기에는 또 네네. 제가 취재하기에는 전부 다 꿈이 큰 분들이에요. 아니 본인의 꿈 말고
객관적으로 이런 분이 들어오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컨대 이런 사람이 사면되고 복권되기를 우리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이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글쎄요, 지역구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네. 지역에서 또 5선까지 하고 또 4선, 뭐 재선 이런 분들은 거기에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 뭐 4, 5, 20년 하거나 뭐 한 8년 하거나 12년 하거나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조직 관리를 끊임없이 끈을 놓고 있지 않다면 뭐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는 당협을 놓고 말이 많을 수도 있다. 네네.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돌아볼 건 없지만 제가 이번 소동 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이 변곡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중진, 그러니까 사선 중진들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이렇게 그 보폭을 넓히잖아요. 원래 네네. 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에게 인사도 나누고 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당연할 텐데 특히 이번 사선 중진들과의 식사는 되게 눈길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김경수 복권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네네. 그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보니까 사선 중진들이 뜻밖에도 목소리를 한데 모았어요. 네네. 그리고 반대하겠다. 반대의 뜻을 전해달라.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달라. 네네. 국무회의 의결 전에 우리의 의견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사실상 진짜 반대를 해달라라기보다는 당신 의견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네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뭐랄까 그 세력은 이 당에 새롭게 진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외도 많고 원외가 많고 또 네네. 청년 세대가 많고 뭐 40대 이상 뭐 45세 뭐 50대 미만 이런 청년 세대나 원외 이런 좀 신진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고 지난번 그 전대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지자체장들이 비토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뜻밖에도 저는 뜻밖에도 사선 중진들이 이런 첨예해야 될 문제, 대통령실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울 수 있는 문제에서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 이건 좀 뜻밖이었거든요. 네네. 사선 의원들이 누구예요? 뭐 사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네네. 정책위 의장 한 김상훈? 김상훈을 비롯해서 네. 고반고반하고 대개는 TK 쪽 많아요. 네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한동훈 대표한테는 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2년을 계속 졌어요. 이 국민의힘이 네네. 12년을 졌다는 건 총선에서 네네. 3번 연달아 졌어요. 이게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같은 정당 이름을 가진 야당한테 이렇게 3번 연달아 졌는데 3번 연달아 졌다는 건 그만큼 중진 의원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중진이 없다. 네네. 중진이 거의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고 100명 중에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몇 명 안 되는 중진이 한동훈 편을 들어줬다라는 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일관성 있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민생 행보들 발빠른 민생 행보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는 모습들 이런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빠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쨌든 사선 중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등에 업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이건 좀 바람직해 보여요. 뭐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김경수 같은 사람을 복권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사선 중진 의원들도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한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반응을 바로 했네요.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반반이에요. 반반.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네. 자, 반은 이겁니다. 앞에 전제가 되는 건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네.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우리가 미처 모르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뒤는 약간 또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 하지만 우리 당의 주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선거 범죄였고 자백한 적도 없고 반성도 네네. 안 한다. 그래서 복권까지 시켜주는 건 지지자들 입장에선 네.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네네. 어느 쪽이 방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딱 반반. 어쨌든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시장님 생각이. 네네. 그렇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50%도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건 좀 뻔해 보이고.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앙일보 인터뷰였는데 아직도 대선에 나가려는 뜻을 아직도 정확하게 표현 안 하고 싶냐. 그러니까 계속 피했잖아요, 대답을. 네네. 그러면서 이제 50대 50에서 51대 49로 변하지 않았냐, 이제는. 왜냐하면 아주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 자신의 중앙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을 그 어느 때도 열심히 지금 표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중앙일보 인터뷰도 했으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부인 안 했어요. 네. 51대 49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난 그거 맞는 것 같다. 아니 시장을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그렇지. 이제 시장도 지겨우실 때가 되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되면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선하고 나왔다가 몇 년 지나서 또다시 지금. 트럼프가 재선했었나?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네네.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 4년 후에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4년보다 더 텀이 있었지만 네네. 누구야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케이스지.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3년이면 안 되지만 네네. 중이면 되잖아요. 네네. 두 번 하고 네. 지금 텀이 있는데 보궐되고 또 한 번 했으니까. 아니 되게 편의점 가면 1+1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면 2+2야. 그러게요. 네네. 네. 자, 그 주제는 어쨌든 이미 도장 꽝꽝 하고 이제 김경수가 풀려났습니다. 김경수가 풀려나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말로 누가 얘기하듯이 야권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누가 얘기하듯이 야권이 분열하는 계기가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의 본인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고 또 야권 지형도 좀 필요하고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시즌 2가 될 것 같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문재인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샤이해요. 네. 문재인이 참 샤이한 사람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있을 때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닐 때 지나가면 노무현은 복도 자기 의원회관실에서 사무실에서 뛰쳐나가고 지나가는 기자를 불러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갖고 진짜요? 4시간을 어. 자기가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가를 지겹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인재는 네네. 지나가는 기자가 지나가면 와 그래놓고 4시간 동안 바둑을 두는 사람이고 이인재가? 바둑 잘 둬요? 바둑 좋아해요. 그리고 네네. 문재인은 방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지나가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 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에 왜 그 대표 시절에 그 최고위원들이 개겼잖아요, 누구야 또 박지원도 막 개기고 그때. 네네. 그때 밑에서 그 586들 참모들이 한번 가서 만나라고. 안철수도 참 옛날에 저기 할 때 단일할 때 좀 삐졌는데 만나라고. 근데 계속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이런 좀 뭐랄까 사회화가 안 된 그런 스타일인데 네네. 사실 김경수가 좀 그래요. 김경수가 네. 그렇게 막 활발하고 세를 형성하고
형님 하고 뭐 고개 수그리고 또는 나 형이라고 불러 뭐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건 문재인도 절대 정치인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꿈도 안 꿨고. 음. 근데 내가 운명이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586들이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네네. 지네들이 나갔다가는 떨어질 거고 네. 보나마나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설득을 해서 야 그냥 얼굴 상징만 옛날에 왜 그 운동권이 그랬거든요. 학교 운동권들이 사실 총학생회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잘생긴 애, 네네. 좀 도시 그 서울 출신에 좀 미끈하게 생긴 애, 네. 걔를 그냥 내세운 거지. 걔가 무슨 진짜 무슨 저기 당성이 뛰어나고 이런 애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이 문재인을 그렇게 밀어갖고 어쨌든 처음엔 허수아비처럼 시작을 한 게 이제 운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지금 김경수가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이재명의 대항마 이런 거 말고 네. PK가 문제예요. PK가. 네. 지난번 총선에서 이 문재인 세력이 뭘 원했냐면 낙동강 벨트의 동쪽을 한두 군데라도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차곡차곡 무너뜨렸거든. 그런데 거꾸로 서쪽이 무너졌어요. 네네. 양산도 무너지고. 왜 서쪽이 전부 다 문재인 노무현의 신하거든, 거기가 다. 네네. 근데 그러고 이제 반성을 해본 거야. 뭐 때문일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희망은 뭐냐면 서쪽이든 동쪽이든 패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상 최고였어요. 평균 40%가 나와. 다. 동쪽은 40%까지 안 됐거든. 네네. 20% 막 이랬거든. 네네. 근데 40%에 다 육박하는 거야. 고루. 네. 이건 희망적인 거야. 네. 근데도 졌어. 왜? 진짜 상징적인 사람이었구나. 문재인은 아니구나. 네. 문재인이 나섰는데 안 된 건 과거 권력이기 때문에. 아니, 나섰으니까 안 된 거지. 그렇지. 그런데 미래의 상징이 필요하다. 네. 이걸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경수가 원하든 안 원하든 김경수가 문재인 시즌2, 문재인처럼 옹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발광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재인은 반사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노무현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네. 너무 빛났을 때 그 빛을 받은 게 그 문재인인데 네네. 그런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네. 이젠 많이 퇴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을 받는 반사체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김경수인데 김경수가 빛을 받게 되는 김경수에게 빛을 주는 발광체는 문재인이 아니고 노무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노무현의 빛이 김경수한테 이젠 와도 많이 퇴색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발광체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가 그럴까? 근데 그 유일한 그 뭐라 그럴까 반전의 계기는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빛을 잃는 것밖에 없는데 그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이 현저하게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문재인 시즌2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네. 김경수 너무 약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두관 후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새로운 누군가가 딱 그 혜성처럼 떠오르면 그때는 그 균형추가 김경수 말고 그 제3의 인물 쪽으로 확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또 우리 정변의 분석이 또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배치 상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서사가 쌓여야지. 지금까지의 행보로 기반이 있다. 그러니까 반사체든 뭐든 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네네. 서사가 있으려면 거꾸로 이재명이 갑자기 사라져.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체. 그것도 서사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경남도지사 3년 했다고 무슨 서사가 있는 거 아니고 네네. 실제로 서사가 있으려면 도전과 응전이거든. 네네. 그 도전이란 건 정말 힘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영웅신화처럼 40일간 정말 광야에서 온갖 그런 그 악마들과 싸워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지. 이재명이 건재하고 이재명하고 부딪혀야 돼. 아, 이재명하고 다이다이 한다? 그게 서사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면 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네네.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사라지고 어부지리로 그냥 덥석 물어갖고 그 다음부터 내가 왕 노릇해? 네네. 에이, 그럼 그건 진짜 자기 얘기가 없지.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또 유튜버들이 걱정을 해요. 어떤 네. 걱정? 이제 저 김경수 밑으로 다 모일 거다. 다 모일 거다. 그래갖고 뭐 지금 이 분열이 아니라 완전히 확장이다. 조국처럼. 저는 그 견해는 동조는 안 해요. 네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엄청나게 많고 네네. 인위적인 것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없어지고 내지는 빈자리를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김경수가 만약에 자리를 그냥 차지한다 그랬을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네네. 진짜 위협적인 존재는 진짜 PK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인 어떤 그런 맹주만이 아니라 충청도, 서울, 수도권까지 어떤 세를 저 사람은 이재명이 지겨웠는데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이 의지가 있고 전망이 있어. 그리고 맞다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답니다. 결국 반사체는 한계가 있는 거고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 김경수가 얼마나 발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력 한번 발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만한 정치적인 포텐셜이 있는지 예. 그거 한번 지켜보는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좀 온순한 제2의 안희정? 뭐, 그런 느낌? 통과.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한동훈의 묘수에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선을 다 마무리했어요. 네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의도 연구원과 관련돼서 유이동 의원을 전 의원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신의진 의원 뭐 다른 당직자들도 모두 다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인선 작업이 완료되자 이제부터 또다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주도하겠다라고 지금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한동훈표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토론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연기한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지금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등 야당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뭐 김경수 복권보다 훨씬 뚜렷하게 야권이 분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경수 복권만 아니면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한번 김경수 복권 때문에 한번 이게 분절이 됐어요. 네네. 그거 다시 이제 짚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경수 복권도요. 네. 야권이 이렇게 분열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음흠. 왜냐하면 겉으로야 뭐 말은 언즉선이라고 말은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 나 김경수 복권 되는 거 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진짜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참.
미안해요. 말 네네. 끊어서. 네네. 정병 그거 미안해요. 말 끊어. 저 그거 들었어요? 장경태가 한 말? 아니요. 장경태가 네네. 제안을 했어요. 어떤 어떤? 제안을 했냐면 네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어떠냐.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네네. 이게 완전히 뭐 그 장경태는 이재명이 되는 게 기정사실하잖아요. 네네. 이재명이 돼갖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면 네네.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답을 했나요? 답 안 했죠, 당연히. 아니, 김경수가 네네. 복권 되자마자 바로 답을 했잖아요. 네네. 아유, 반대하신 분들의 뜻도 품겠다. 근데 장경태가 얘기한 건 그냥 아예 무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눈치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요. 네네. 잠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음. 김경수 복권이 워낙 그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 그랬을 뿐이지 금투세 문제는요.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이면 시행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아닌 야당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당 입장에서는 이 금투세 우리가는 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하다못해 그 시행을 다시 연기하든 제일 좋은 건 폐지하는 거고 그렇게 여당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네. 만약에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시행이 됐을 때 네네. 주가가 폭락한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난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야당이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어떤 그 대처를 갖다가 할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온갖 뭐 토론,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청문회랑 다른 거예요. 네. 그 청문회는 무슨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상한 청문회잖아요. 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투세 관련된 토론회는 굉장히 내용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고 이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교수 부르고 이번에는 뭐 실무자들 부르고 이번엔 금융 전문가들 부르고 그 다음에 정치가 부르고 그 다음에 공무원 부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갖다가 끊이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금투세가 사실 불똥이 네네. 사모펀드로 튀었어요. 네네. 사모펀드로 이게 뭐냐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이 586들이 내놓는 그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그거 몇 % 되지도 않아.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주식 펀드, 그 다음에 채권, 여기에 그 정도에 투자할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걷어서 우리 뭐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1%와 99%, 1%의 부자들한테 뺏어갖고 99%에 나눠주자. 이 문동권적 도구마를 이야기하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펀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모펀드도 함께 포함이 된단 말이죠. 현행 사모펀드는 많을 경우 49%까지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종합과세로. 그런데 금융종합과세로. 그런데 금투세에 들어가 버리면 금투세 최대 이 세율이 27%래요. 네네. 그러니까 적용이 잘만 되면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은 진짜 초초 부자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은 49%를 내야 될 사람들이 27%로 세율을 깎아주는 도리어 부자들을 감세를 하는 효과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아시죠? 네네. 이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금투세를 설계한 건 사모펀드 관련자들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여기서 한 번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실력이 없어요. 예. 민주당이 실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익히 확인한 바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만 월급이 올라가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 월급 올라가면 누구 월급 올라갑니까? 대리 월급 올라가야 되고 대리 월급 올라가면 누구 월급 올라갑니까?
보니까 과장 올라가야 되고 부장 올라가야 되고 연쇄적으로 쫙 가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뭐든지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 다음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정도 수익 보면 한 20% 정도 세금으로 뜯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주식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주식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세금 거두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견으로 어프로치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식 시장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 바는요. 뭘 두려워하느냐? 저만 해도 5천만 원 1억 번 사람들 뭐 세금 뭐 20% 30% 내는 거 그거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노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 시장이 30% 폭락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아껴가지고 이거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막 30% 40% 이게 빠지게 되면 그럼 얼마를 갖다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그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어떤 거요? 목욕물 버리다가 그 깐나내기까지 버리게 되는 아우 그런 끔찍한 비유. 그런 비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못 하다가 결국 이 금투세라고 하는 걸 하나 그 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 이런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구나.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정도는 조금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진성준 뭐 정책위 의장인가? 뭐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아무튼 금투세와 관련돼서는 뭐 굳이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책, 제대로 된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 소수당이지만 집권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아니. 예. 한동훈 얘기입니다. 네네. 한동훈과 관련돼서 뭐 팀 컬러가 더 지쳐졌다. 뭐 대폭 교체로 당직선 마무리됐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추경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계속 이번 그 김경수 복권과 관련돼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의견이 갈리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추경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친윤이자 친한이다. 네네. 친한보다 더 가깝다. 네네.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와 이견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아예 잡아뗐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서 어쨌든 저는 추경호라는 사람은 이제 기재부 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네네. 국장 시절부터 또 알고 또 이제 초선 때도 알았는데 사실 천상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네네. 딱 공무원 스타일. 네네. 공무원 스타일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저도 공무원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어디에 정말 이 정치적인 어떤 노그마를 갖고 올인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네네. 약간 영혼은 좀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영혼이 없으면 유령이지. 네네. 맞아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야말로. 네네. 뭐, 조금, 너무 폄하하나? 어찌됐든,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꼼꼼해요. 네네. 굉장히 꼼꼼하고, 돌다리 두들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뭐랄까, 막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두고,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충성을 다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일이 되게끔 하는. 네네. 그런,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걸 전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이 인터뷰가 사실 속마음이다. 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속마음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저는 그럴 줄 알았고요. 왜 그럴 줄 알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는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5대 4니면 4대 5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도 결국은 당대표하고 같은 보조를 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공무원 출신이니까. 네. 공무원 출신이 일이 안 되게끔 정치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네. 반한에서 친한으로 싹 바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누구냐면 이미자 의원. 아, 이자 의원이요. 네네. 예, 예. 이미자 맞습니다. 의원이 어땠습니까? 이미자 의원이 상주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경선 때 네. 상주 갔을 때 네. 당원들한테 공지도 안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선출직 당직자들 몇 명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미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그 당직자들한테 자기 밑에 있는 당직자들한테 한동훈 후보 들어오면 박수도 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오. 환호는커녕 박수도 치지 말라. 오.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후보가 딱 들어갔을 때 뻘쭘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반응이 너무너무 냉랭하니까. 음흠. 그랬던 이미자 의원이었는데 음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 이제 그 이미자 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그걸 갖다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 당대표 됐는데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대. 그 다음에 진짜로 갔더니 예. 굉장히 막 그러면서 막 귓속말 하면서 굉장히 친한 척하고 이런 게 정치인가? 아, 이게 정치죠. 약간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의미로 회의가 느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네.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국민의힘은요. 수학 말이죠. 수학의 분수. 아니요. 분모, 분자? 주제를 알아야 돼요. 네네. 국민의- 아, 국어군요. 국민의힘 주제 파악해야 돼요. 네네. 국민의힘 뭐 여당이다 맞는 말인데 네. 국민의힘 몇 석입니까? 100석이에요. 네. 야당 몇 석입니까? 200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00석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음. 거지들끼리 자루 찢는단 말이 있어요. 오, 그것도 다 기가 막힌 표현이네. 그러니까요. 예, 딱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찢을 자루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흉악한 무도한 그런 야당을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되셨잖아요. 대통령 왜 했습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포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네. 어떤 유일한 대통령입니까? 임기 시작했을 때도 여소야 돼. 끝날 때도 여소야 돼. 유일한 대통령인데 그것도 보통 여소야 됩니까?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끝나는 네.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정을 갖다가 극복하려면 그러면 진짜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정말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이걸 갖다가 이 난국을 뚫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상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이름을 갖다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어디에서 달려있는 겁니까? 어디에 달려있죠? 정권 재창출에 달려있는 아, 거예요.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재인 정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 21대에서 압도적인 승리했었잖아요. 네네. 180석만 이렇게 승리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지율 뭐 80%도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가 아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역사적으로도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저평가받는 그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대통령은 제 생각에 이렇게 막 그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좀 아쉬운 건 인사예요. 인사를 할 때마다 사실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인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서도 보다도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미자 의원 얘기도 하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뀐 상황은 딱 한 가지예요. 60%가 넘는 당신과 민심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제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또 이미자 의원의 행동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글쎄요, 아직도 60%가 넘는 그 당심 민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분은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 마지막 회의에서 누락 내용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백서가 뭐 계속 이렇게 그 업데이트 되는 건가 보죠. 이렇게 계속 무슨 나무위키처럼 계속 이 저수가들이 계속 뭐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엎어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조정훈 의원이 아직도 백서에 매달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안 해도 되는데? 백서네? 네네. 또 백서네? 네네. 뭐, 오늘 마지막 회의네. 뭐, 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돼서, 추가했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백서는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그 백서는 이미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어떠한 선거도 사실은 엄청난 내부적인 요인과 엄청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당이 지금 12년 동안 집권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자는 거죠. 어느 순간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졌다. 100% 졌다. 누구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파장이 컸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번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0%가 넘는 이 당심 민심이 바로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사실 표를 던진 거거든요. 네네. 의사를. 그런데 이 조정훈 위원장은 아직도 완장을 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원희룡이죠. 네. 저는 굉장히 아까워요. 네. 왜 아까우냐?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네. 사람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지금 108석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사람 이렇게 막 내쳐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네. 자주 이렇게 잘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이뤄가지고 결국은 저 무도한 이재명 일당을 갖다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원희룡은 탈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원희룡인데 네. 그 다음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조정훈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런가?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거 따질 때입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저는 그 백서를 100번 써도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네. 조정훈의 백서는 어떤 백서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거 따지는 거고, 심지어 이거는 네 책임이야라고 하면서 거의 뒤집어 씌우려는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정훈 의원 좋게 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본 분들. 그 다음에 조정훈 의원 제가 정법전 TV에 초청해가지고 네. 조정훈 의원 훌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도 그렇게 붙었어요. 훈풍이 분다. 한동훈 조정훈의 훈풍이 분다. 훈훈하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훈훈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거는 저는 전혀 네. 그 빈말이 아니었고 제 진심이 담긴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네. 그런데 총선 과정까지만 해도 얼마나 조정훈 한동훈 조정훈이 얼마나 세트로 잘 나갔었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마포에 한두 번 갔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는 사람들 뭐 기자도 아니고 그러지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저보고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돈 10만 원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떤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 제가 거의 최연소야.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어디 가면 좌장할 나이거든요. 네. 제가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장 이미 옛날에 다 끝냈거든요. 네. 그런데도 딱 갔더니 제가 젊은 축으로 해서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국민의힘이 올드하기는 올드하구나. 진짜로 다 거의 뭐 한 7, 80대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그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한동훈, 조정훈 젊잖아요. 네. 70년대생이잖아요. 네. 70년대생이 온다 해가지고 네. 한동훈, 조정훈 여기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저기 뭐 조정훈도 그렇고 장해찬도 그렇고 그냥 뭐 이준석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이는 70년대 80년대생이지만 노회하기는 진짜 5861 갖다가 뺨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조정훈 의원이 네. 정신 차리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상진 백서 위원장이 떠올라요. 민주당 한상진 교수, 서울대에 2명의 사회학과 교수가 있었죠. 한항상과 한상진. 근데 한상진 교수가 문재인 대표 직전에 네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총선에서 지고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서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 계속 패배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운동권 정당이기 때문이다. 네네. 하고 운동권 정당의 뭐 폐해를 쭉 나열하고 그래서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백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전용을 해요. 네. 그래서 정청래 자릅니다. 이해찬 자릅니다. 상징이라고 해서 물론 이해찬은 무소속으로 되돌아왔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겨요. 굉장히 총선을 계속 지고 있다가 그 저는 백서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준엄하게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대안을 제시했던 그 백서가 사실은 지금의 12년의 민주당의 어떤 승리의 하나의 어떤 단초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네. 그런 백서라면 저는 100번이 나와도 저는 찬동을 하겠습니다. 네네. 이 정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백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지금 제대로 된 백서 팀 만들어가지고 컨설팅을 맡기든지 뭐 네. 전문가 교수 뭐 한환상 교수나 뭐 한상진 교수나 그런 사람들에 준하는 아니면 더 뛰어난 그러한 뭐 교수님들한테 맡기든지 해가지고 뭐 이번에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바둑이 김경수에 대한 바둑이. 복권, 예, 바둑이지 뭐 멍멍이, 댕댕이, 개. 근데 예, 뭐 그런 얘기는 뭐 우리 품격 있는 우리 그냥 바둑이라고 할게요. 예, 멸콩 TV에서 사실 이런 것이 야권 분열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꾸로 여권에서 오히려 분열의 목소리가 지금 불꽃이 튄다라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마디로 바둑이 김경수 복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입장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동향 예.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와 용산의 입장 그리고 그 기존의 김경수가 이런 그 본인의 사면에 대한 입장 그런 입장 자체가 어땠는지 한번 좀 지금 정리해 주시죠. 이제
2022년 김경수가 사면됐죠. 음.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특별 사면 중에 이제 자녀 형량을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5개월 줄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 사면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그렇죠. 한동훈 이렇게 예. 됐었죠. 그때 사면이 됐고 지금 이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은 여러분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니 저런 여론 조작 한 저런 중대 사범을 민주주의 파괴한 국사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한 사범을 복권해줘도 되나? 예. 뭐 사면은 뭐 어차피 5개월 정도밖에 자녀 수감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면은 좀 이해한다 하더라도 복권까지 해주면 되는가? 예. 이런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이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정치는 공정해야 되고 사회 정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한 분들은 한동훈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죠. 헌법상 권한이죠. 헌법상 권한, 이게 사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이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요. 그럼요. 국회의장도 안 되고 대법원장도 안 되고. 예. 이걸 약간 이런 정치적 행위의 일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외곽에서 입을 대는 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간단히 김경수가 지금 뭐 댓글에도 벌써 이미 골프 여왕님부터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김경수가 지난번에 사면 받았을 때 뭐라고 했느냐. 받고 싶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사면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통합은 우격다짐이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국민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사면을 넘어 복권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사면을 하면 정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사죄를 하고 또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그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거 복권시켜야 되나? 이런 여론이 또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도 곤란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면 복권 권한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나오면 이거 아주 곤란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저도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면은 전국 서울에 있는 주요 신문과 함께 전국에 있는 유력 지역 일간지 사설을 쭉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PK 지역 부산 지역에 있는 언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 좀 우호적인 정책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글들이 많이 오는데 의외로 이번 같은 경우에 부산일보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은 맞지만 이런 사면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구에 있는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국사법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에 여론 조작했는 사람은 영구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한 논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도 비슷한 입장인데,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사설을 통해서 반송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김경수의 복권, 이거는 자제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게 이렇게 되면은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윤한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윤한 갈등이 이어지면은 앞으로 이 한 목소리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논조를 지금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언론 지역마다도 이게 언론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스탠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그 반대하는 의견은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강하게 해서 이런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 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풍 대기자님의 어떤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의 영역이 있고 또 사법의 영역이 있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시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의견들이 지금 뒤죽박죽 이렇게 표출되면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평론서 중에 유명한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고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 정치 평론 책 중에 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뭐 이런 비슷한 거네요. 즉 두꺼운 책 아니니까 네. 얇은 책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댓글에도 좀 올려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눈치챘잖아요. 김경수를 풀어주면 2년 뒤 지방선거 또는 3년 뒤 대선에 나올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내부에 쉽게 이야기하면 대권 후보들이 다변화되겠죠. 그죠? 그럼 민주당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에 후보들이 갈라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전력이 좀 약화될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리는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반면 이 김경수 천하의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이걸 어떻게 풀어주나? 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건 맞지 않다. 공정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서로 간에 마찰음을 내는데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잘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한 명의 복권되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는 대통령실과 약간의 의견 혼선 정도로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쪽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하면 저기는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쪽에서 경수야 내가 네 복권 시켜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동안 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일단 우리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재명의 태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니 하는 이런 맨날 얘기하는 것이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 그런 아니 편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재명 김경수 똑같아요. 네. 김경수는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지난번 2년 전에 한동훈 심사위원장이 사면 올려줬을 때 예. 정말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거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네.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지금 이게 잘 봐야 돼요. 이재명이가 김경수 복권을 윤 대통령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의 간교한 술책인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나는 김경수 복권 반대한 거 없어. 김경수 복권 내가 건의했어 라고 하면서 친문 친노 세력에 대한 그렇지. 러브콜과 함께 그렇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여권 대통령실과 지금 그 한동훈 이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는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진짜 이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 관계가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가 그동안 김경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분 좀 복권을 시켜주세요. 사면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김경수 복권을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아닙니다. 이제 13일 날 보고가 들어가고 이제 결정이 나면 15일 날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셈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평론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한번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마 로고스님, 국민 민심을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레마 로고스, 아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태초의 그 창세기 첫 그 구절이 말씀이 로고스인 것이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 레마라고 해서 결국 말씀이란 뜻인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새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글 쓰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댓글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 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와 함께, 국민들은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무도한 사람에 대한 복권은 반대한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지금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일 지금 8월 13일이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아마 8월 14일 날, 8월 15일은 이제 뭐 공휴일이니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의견은 정말 다르지만 서로 의견 조율하는 것이 또 어떤 절차 아니겠습니까? 어떤 당은 국민의 의견을 지금 또 용산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용산은 용산대로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또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하는 그 모습,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군말 없이 그거에 대해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난 그 7.23 선거 때도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어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낙선하신 분들한테도 한동훈 그 대표 도와주세요라고 했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번 중요합니다. 사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런 게 외부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타깝고 야권으로부터 이 공격받는 빌미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원래 시끄러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산당 시끄럽습니까? 공산당은 내부에서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그 전체주의 정당은 수뇌부에서 지령 내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민주당이 그런 전체주의 정당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다가도 결정이 나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황 대표 당대표 체제로 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결정이 나면. 이번에 또 김경수 복권이나 뭐 조윤선 또 누구죠? 원세훈 예, 등등 원세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복권자, 사면자가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무도한 자를 정치권에 복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은 반대입니다. 괘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이거 반대한다는 댓글이 6,000개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상당히, 말이 6,000개지 6,000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바둑이, 진짜 말은 바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정권을 빼앗아갔는데 일조했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요즘 피꺽 속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 당시 것인데. 사실은 이 드루킹 사건이 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예. 심상정 이렇게 대권 후보 나왔을 때 예. 안철수와 문재인이 거의 38% 좀 팽팽하게 그때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 드루킹 사건, 이 드루킹 조직들이 가동되면서 안철수를 그때 MB의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안철수가 무너지게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본인은 아예 반대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원성님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슈퍼챗 정말 뜨거운 열정의 색깔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원칙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지금 자꾸 비대위원장이 이미 하도 말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아마 본인이 기소하고 또 처벌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는 거 사실은 딸떠름한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또한 법조인의 감각으로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또 윤 대통령의 또 결단 이런 것은 우리가 헌법관에 의할 때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단을 일단 하고 최종적인 결정이 있으면은 어쨌든 의견은 모으되 최종적인 결정이 있으면은 또 물론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자유우파의 어떤 여론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의 여론을 받아서 뭐 김경수 이번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마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뭘 어떤 그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없다는 것도 일단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 그 한동훈 당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뜻을 본인이 직접 발언한 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흘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내일 잘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야권에 떡을 줄 때는 사실은 그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님처럼 이게 바둑이는 매기 효과는 있지 큰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고 피터 장님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도 바랍니다. 사실은 김경수는 친도 적자예요. 사실 여기 그 드루킹으로 해서 깜빵 안 갔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 있고 대권 후보가 됐을 만큼 민주당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을 살려주면서 국민의힘에는 조윤선 그냥 물론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큰 대권 후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이라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가적 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한쪽에만 떡 주고 우리한테는 그냥 콩고물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에 찬 결단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말 적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복권은 언제 될지. 야, 그래요.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복권을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그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 후보 심우정 후보 알고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초동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임 검찰총장 후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대표의 역학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심우정 검찰총장 예정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르신들이 그 뿌리가 충남이잖아요. 그 아마 충남 연기 쪽 그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심우정 씨도 아버지가 심대평 씨잖아요. 심대평. 네. 충남이 배출한 아주 대표적인 정치. 대표적인 정치. 네. 그래서 아마 장남. 예. 아마 충청 출신이라는 거 예. 좀 신뢰를 많이 가지게 됐지 않았나. 네.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특수통이라든지 뭐 공안 강력통은 아니고 기획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발언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 이 상처를 많이 주지 않고 본인의 본업인 이 검찰 기획통을 업무를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분을 좀 지명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커리어도 좋고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소청만으로 지금 만든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 속에서 검찰총장으로서 2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막중하죠. 근데 참고로 심우정 저랑 동갑입니다. 저는 그동안 뭐 했나 싶어요. 아니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 뭐.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신임 검찰총장 후보 기획통이죠. 검찰에서
대검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참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그 법무부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어떤 처분에 대해서 거부해서 사실상 그런 처분으로부터 배제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고 또 검찰총장 후보까지 지금 또 돌아오는 컴백하는 권토 중뇌의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검찰이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 또 심대평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충청 그렇죠. 분이죠. 충청도 분이시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님도 충청도 대번 우리 댓글에서 조치원 딱 이렇게 연기 조치원. 연기 딱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또 충청도에서도 좋고 큰 인물이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핫바지 충청도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충청도의 어떤 그런 가 커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분이 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2년 동안 참 이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부터 힘들었던 점이 많았을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떠나는 마당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점이 있잖아요. 가령 뭐 이재명 관련 수사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세게 해줬으면 하는 국민 민심이 큽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기획통이라고 하시는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신임 지명자께서 잘 담아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여론과 민심을 잘 풀어주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으로 지금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거사 문재인이 잡아놓고 이재명이 깜빵 보내면은 심우정 충청도에서 또 대통령 난다. 뭐 이런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합이란 글 써주신 분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백인 백가쟁명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단 그에 따르는 뭐 정치적 후폭풍 또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온전히 지려고 하십니다. 윤 대통령의 심모 원려 어떻게 보면 깊은 뜻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정말 오늘 내일 좀 깊이 고려하셔서 결정 내리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에 따르는 또 우리 많은 자유우파의 분들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어쨌든 지지하고 국민들이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